포럼에서는 정말로 모시기 어려운 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이트 컨설팅 양성일 대표인데요. 그의 블로그 글입니다. 정말 아주 맛깔스럽게 썼네요. AI로 물든 토요일 밤 원주 잔디와 소풍 강의 소렘에서 열린 포럼 특강 후기 이렇게 이제 됐고요. 쭉 아주 정말로 잘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배움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채우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을 익히는 하루였습니다. 강의는 2025 로딩이라는 슬라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AI를 이해하는 이유, 기계가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정체성, AI와 함께 말하기 위한 세 가지 역량.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반도체, 패권 경쟁, 디지털 화폐 ATM 등장, 블록체인과 AI의 융합, 양자 컴퓨터 시대의 보안 위협 등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양자 내성 암호 기반 블록체인은 2030년 암호 화폐 지역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큰 흐름을 얻었습니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밥 한 끼의 따뜻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밥포럼의 힘, 밥포럼에 아주 참 매료된 그런 어떤 느낌을 잘 적으셨네요. 생각하는 기계가 일생을 가로지르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직업의 본질은 가치 창출에 있다. AI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을 기꺼이 넘기고 그 시간에 더욱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불어넣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기가가 생각하는 시대에 진짜 경쟁력은 여전히 사람한테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AI를 이해하기 위한 7가지 관문으로서 AI 이제는 알아야 할 시대예요. 세상이 바뀌는 중입니다. 인공지능을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 기계가 생각하는 시대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AI가 만드는 세상, 내가 누군가에게 답이 되는 시간.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AI, 지금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AI 나하고는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배우는 AI 한 조각이 내일 세상의 큰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AI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물화폐 퇴출, 이런 부분에서 실물화폐가 앞으로 퇴출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오뱅크의 시대가 지고 디오뱅크가 이어는 탈중앙금융의 세집형,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극히 공감을 합니다. 네, 화폐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오뱅크, 탈중앙금융, 디오뱅크 등 그 용어를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기술이 소외, 격차, 윤리 침식을 초래하지 않도록 모두의 존엄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데 활용돼야 한다. 이런 어떤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실물화폐 퇴출, 이런 부분에서 실물화폐가 앞으로 퇴출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오뱅크의 시대가 지고 디오뱅크가 이어는 탈중앙금융의 세집형,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극히 공감을 합니다. 네, 화폐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오뱅크, 탈중앙금융, 디오뱅크 등 그 용어를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전체를 다 제가 옮길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블로그에 지금 써주신 강조하신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약 한 15분 분량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AI의 특강이었습니다. 기술에 중점을 두지 않고 AI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AI가 갖고 있는 그 인사이트, AI가 바꿀 앞으로의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강의라서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교수이기도 하고 강연을 하시는 사업가이시기도 하고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성길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뭔가 새로우기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이건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그림에 다 담고 있어요. 블록체인, 그 다음에 퀀텀 컴퓨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로보틱스,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망라되어 있고요. 여기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5번째로 보겠습니다.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지금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건 챗GPT에 내한테 질문할 거야. 여기 질문지 만들어놨어요. 우리 밥포럼이니까 밥포럼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줘. 아래의 글자를 참조해. 김인식 교수, KT 인재개발원. 아울러 그것만 하지 말고 인텔을 사사히 뒤져가지고 감성적으로 써줘라 하고 유료 버전에 저는 이게 유료 버전인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답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짠! 보자고요. 그러면 깜빡깜빡 답을 해요. 저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질문만 하면 바로 지식과 나눔의 새로운 장이 밥포럼이래요.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데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상징이래요. 밥포럼은 이러한 밥의 의미를 확장하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새로운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교수님과 KT 인재개발이 주도하는 이 포럼은 아닌데 그래서 어제 KT한테 후원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얘네들이 헷갈린 거죠.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식이 나눔을 자랑한다. 중얼중얼 돼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합니다. 그럼 이제 오케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시인들 많죠? 시인들. 좋아. 그러면 밥포럼이라는 주제의 시를 멋있게 써줘. 김인식 교수는 인생의 맛과 멋을 아는 남자라고 표현했죠. 괜찮습니까? 사실이래요. 예. 복사. 사실에 근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나 시를 잘 쓰나 보겠습니다. 자, 깜빡깜빡하라. 이 시름이야. 왜냐면 앞에 정보를 줬으니까 한번. 밥포럼. 인생의 맛과 멋을 아는 남자 김인식 교수를 위해 이 시를 바칩니다. 한 그릇의 밥엔 사람이 있다. 살아온 시간, 말하지 못한 사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꿈이 담긴다. 그 밥을 앞에 두고 우린 말을 꺼낸다. 지식도, 사랑도, 아픔도 함께 나눌 때 밥은 더 깊은 의미가 된다. 오늘도 밥상을 펼친다고 중얼중얼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미국의 아이디어로 쓴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할지 볼게요. 두 번째, 챗GPT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얘한테 물어봐. 챗GPT. 너는 한글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아래의 글은 밥포럼이라는 시야. 챗GPT가 써졌어. 넌 챗GPT보다 한국어를 6,500배 더 공부했다며 한글의 감각을 터치한 내용으로 아래의 내용을 멋지게 바꿔줘. 이해되셨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로 가서 이걸 복사합니다. 내용이 두 장 복사가 되죠? 또 붙여넣기. 엔터. 그랬더니 깜빡깜빡하니 금방 나와요. 한국어는 빨리 잘하죠. 자, 그래서 얘가 쓴 것은 한국인스럽게 썼어요. 아까는 좀 미국을 직역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한 그릇의 밥 속에 사람이 살아 숨쉰다. 쌓인 시간, 감춰진 이야기, 그리고 펼쳐질 꿈들이 담겨있다. 그 밥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나눈다. 중얼중얼. 그 자리에 김인식 교수가 아니라 인생의 맛과 멋을 아는 그는 말 한마디에 온기를 전하고 유머 속의 철학을 담았다. 그는 말한다. 밥을 나누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이 이상이야. 삶을 더 깊이 하는 길이지. 중얼중얼.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국의 정서에 맞게 써줘요. 그렇죠? 이것이 인공지능을 우리 여러분에게 잠시 후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인공지능이 또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GPT라고 하는 거하고 클로바엑스라는 것 중에서 현재 그 클로바엑스는 내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질문을 근데, 네, 훨씬 더 한국적인데 현재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책 GPT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 클로바엑스를 많이 써야겠네요. 어떻습니까? 질문이 뭐냐 하면 네네. 제가 답하기 아주 좋게 해줬어요. 이걸 쓸까요? 저걸 쓸까는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글표만 그려줬죠? 그 영상 만들 때 프로 인물이 몇 개 썼다고 그랬어요? 30개. 그 중에 한 5개만 보내줬죠? 챗 GPT도 쓰라는 것이죠. 이거 쓰라 저걸 쓰라가 아니라. 그래서 하이퍼 클로바엑스는 한글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한번 튜닝하는 정도 쓰면 좋아요. 그리고 챗GPT는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아까 네. KT 인지개발과 함께 개발한 것이 핫폼이래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하이퍼 클로바엑스는 한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측정을 해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쓰는 게 좋아요. 저는 뭐 글을 할 때 검증할 때 근시하거든요. 챗GPT 한번 써보고 챗GPT는 정리를 잘해요. 정리를. 코파일럿을 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거기서 쭉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재민으로 가요. 재미나이. 그 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긁어서 하이퍼콜을 딱 던지면서 야 이건 챗GPT에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저기 거쳐서 재미나이까지 해서 온 최종안이야. 네가 여기서
진위를 확실히 체크해서 사실적인 것만 추려가지고 잘하면 써주면 얘가 잘 써요. 이게 공짜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인공지능들은 미국에서 한국의 정보를 접근할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을 해요. 뉴스 아니면 정보기관에 있는 그러한 그 공시 이런 내용을 봐요. 거기에 더해서 네이버는 뭘 보냐면 블로그를 볼 수가 있고요. 카페를 볼 수가 있고요. 정말 큰 것 중 하나가 지식인.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네이버 쇼핑 이런 것들을 다 봐요. 한국 디지털 정보의 거의 90%는 네이버 안에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내노라는 언론사들은 네이버에 노출되라고 줄을 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근데 공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하이퍼그룹의 X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숙되다. 잘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오늘 이가연 목사입니다. 귀한 강연 잘 들었고요.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아까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그룹에 있지만 ROI 측면이 자숫자리로 표현이 되었는데, 우리 교수님의 개인적 사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전제 조건 자체가 온리 휴먼적인 그 측면의 변수를 메인으로 해서 온전한 오더니제이션 측면으로 보았다면 과연 AI가 주는 이 오더니제이션, 온리 휴먼적인 그 해석을 과연 우리 AI가 해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사람처럼 인풋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파라미터 값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이 컬처의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챗GPT에게 나는 50대 여성이야. 60대 돈 많은 남자 꼬신 거 알려줘 하면 미국적으로 생각해. 그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사고방식은. 그래? 그럼 향수를 뿌리고 물을 짙게 바르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코디 어떻게 쭉 얘기해줘요. 한국에서는 하이퍼크론에서 뭐라고 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윤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근데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그 노력하면 되는데 사실은 챗GPT도 처음에는 그런 것으로 시작했었는데 그걸 안 지켰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 튀어나왔잖아요. 팔고. 그렇죠? 지금 어쩜 이게 큰 제약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디지털 정보를 어느 한 회사가 독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그건 도덕적인 어떤 바람직성을 넘어서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적이면서도 각 챕터에 대한 조율을 인간만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교수님 마지막 저에게 시뮬레이션 보내주셨지만 모든 질문은 교수님의 인풋 그리고 해석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한 손끝에서 이루어진 질문이 챗 GPT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AI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직업군의 감소에 관한 여러 가지 학문적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어떤 논문을 본다 하더라도 인간의 아웃풋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에도 우리가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고 여기 온 것처럼 네. 저는 AI가 주는 이 미래에 대한 기술적 테크놀로지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온리 휴먼적인 챕터에 관한 오가니제이션에 관한 특히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ROI는 결코 AI가 흉내낼 수 없다라는 개인적 네, 사견. 그건 저기 공감하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빠지지 말고 제가 여기 자료는 묻지 않지만 내서가는 단어를 쓰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그 진짜를 끄떡끄떡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본다든가 잠시 이렇게 푸른 숲을 본다 이러면서 생각이 깊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급하면 바로 검색을 하거나 인물이 물어보는 게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돈을 막 투자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20만 장인가 뭐 했는데 100만 개까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국가 예산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구 혹은
친구가 되어야지 우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전문적인 용어로 딥러닝이라고 불러요. 네,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누가 주냐면 사람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머신 투 머신, 이제, 에듀케이션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B라는 인공지능한테 물어가 답하고, 네네, 서로. 이런 시기가 되었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크로싱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부 다 잘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네. 나는 과학 중에서 생물학, 나는 물리학, 이거만 전문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네요. 생각이 안 나면 내가 얘한테 물어봐. 야, 너 전문가지? 뭐라 이렇게 지능이 주고받고 해가지고 지식을 쌓아요. 거기다가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자꾸 지식이 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네. 요즘은 그걸 답을 나오게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아, 질문을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서 네. 얘기도 그냥 해봤어요. 단순하게 파포를 알려줘 하는 게 아니라 아, 아까 제가 막 적었잖아요. 첫 번째 뭐라 했죠? 인터넷 다 뒤려가지고 네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파포를 정해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시를 써 이렇게 하는 거랑 처음부터 파포는 써줘 하는 거랑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일단 부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네네. 챗GPT 같은 건 이제 가격별로 또 많이 달라요. 공짜 버전이 있고 20불 버전이 있고 200불 버전이 있어요. 200불 버전은 논문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거의 3일 전이군요. 글쎄요. 미국 논문 7개를 딱 캐치해가지고 이것을 요약해줘. 영어로 요약하라고 했어요. 영어를 하니까 쭉 틀렸어. 그거 바꿔 한 다음에 다시 됐어. 이걸 한글로 바꿔줘. 그래서 7개 만들었어요. 이걸 합쳐. 그래서 또 틀려. 그러면 계속 주고받고 하면 얘는 이제 내가 의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정확히 쫙 만들어. 그다음부터 내가 비슷한 질문하면 이거였죠? 그걸 딱 얘기를 해요. 그 대화하듯이 계속 네. 주거리 먹거리가 되긴 해서 제가 네. 했던데. 훈련을 누가 시켜서 네네. 그 데이터를 주고 있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 맞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는 빅브라더스가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겠죠. 거짓 정보를 뿌리면서.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생겨요. 그 트럼프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하고 똑같이 방송 인터뷰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요. 네. 정말 그렇죠. 진짜처럼. 네. 지금 많이 이렇게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그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담기고 그리고 또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막 푸시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술이 위에 아까 제가 썼듯이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사람 위에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저희 자신이 이제 부처님 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이러한 체계가 있다고 보는데 기술이 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공멸할 수 있다는 거죠. 공멸. 네. 또 마이크 주시겠어요? 질문 같이 드릴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것 같은 게, 인간의 중에서도 남성일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AI나 아니면 이런 로봇, 이런 삶이, 저희가 과연 인간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언제까지 존재할 것 같은지, 예측 좀 해주시죠. 저는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걸 예측을 못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논문들이 막 나와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가장 괴멸시킬 첫 번째 단추는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베리아 동쪽에 있었던 미생물, 보이지 않던 박테리아가 나와서 어떤 우리 인간에게 치명을 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시베리아 동쪽이 녹으면서 술록들이 막 떼져온다는 거 아시죠? 네, 몇백만 년 전에 박테리아가 나와가지고 걔네들이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시민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린란드, 남극이 녹고 있잖아요. 해수면이 올라가요. 그러면 생태계가 교란이 나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요. 이렇게 자꾸 누군가 물어봐서 이런 데이터가 쌓여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쌓여져서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공유 프로그램이 허브나 우리가 아는 PC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공간이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구 혹은 친구가 되어야지 우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전문적인 용어로 딥러닝이라고 불러요. 네,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누가 주냐면 사람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머신 투 머신 이제 에듀케이션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B라는 인간한테 물어가 답하고 네네, 서로. 이런 시기가 되었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크로싱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부 다 잘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네. 나는 과학 중에서 생물학, 나는 물리학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네요. 생각이 안 나면 얘가 얘한테 물어봐. 야, 너 전문가지? 뭐라 이렇게 지능이 주고받고 해가지고 지식을 쌓아요. 거기다가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자꾸 지식이 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네. 요즘은 그걸 답을 나오게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아, 질문을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서 네. 얘기도 해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밥포를 알려줘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아니에요. 제가 막 적었잖아요. 첫 번째 뭐라 했죠? 인터넷 다 빌려가지고 네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네. 밥포를 정해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시를 써 이렇게 하는 거랑 처음부터 밥포는 써줘 하는 거랑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일단 부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네네.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별로 또 많이 달라요. 공짜 버전이 있고 20불 버전이 있고 200불 버전이 있어요. 200불 버전은 논문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거의 3일 전이군요. 글쎄요. 미국 논문 7개를 딱 캐치해가지고 이것을 요약해줘. 영어로 요약하라고 했어요. 영어로 하니까 쭉 틀렸어. 그거 바꿔 한 다음에 다시 됐어. 이걸 한글로 바꿔줘. 그래서 7개 만들었어요. 이걸 합쳐. 그래서 또 틀려. 그러면 계속 주고받고 하면 얘는 이제 내가 의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정확히 쫙 만들어. 그다음부터 내가 비슷한 질문을 하면 이거였죠? 그걸 딱 얘기를 해요. 그 대화하듯이 계속 네. 주거니 받거니가 되긴 해서 네. 재밌던데. 훈련을 누가 시켜서 네네. 그 데이터를 주고 있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 맞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도 이 채찍티와 인공지능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여기 계신 분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인공지능이 무섭다고만 얘기하고 이거 두렵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인공지능을 알지 못하는데 왜 지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 스스로가 먼저 깨우치지 못하는데 뭐 도덕적인 이야기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사이드 분야라고 회사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책을 작업을 하고 있고 양자 가속기를 만들어서 기존 추출보다 한 100배 빠르게 추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은 결국은 그걸 다 써먹고 잘 활용하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계속 질문만 해요. 본인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옛날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한글을 모르는 국민이 있었다고요. 그때 주장했던 게 국민 전인 교육이었어요. 한 50년간 더 살면 돼. 돈 많은 상태로 건강하게. 지금 정도 힘으로 그대로. 근데 이제 그때까지 내가 요걸 유지하는데 약간 리스크가 있잖아요. 소갈모니터 없어지고, 주변모니터 없어지고, 힘든 거겠지. 근데 이제 그 효용의 한계처럼 언제 내가 지금까지 있어서 무엇이 좋으냐하고, 그리고 시의성이라고 내가 이걸 언제 쓰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쓰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있으면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파워포인트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저랑 같이 저희 친구들이 손주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친구의 90%는 파워포인트를 못 써요. 그리고 남 앞에서 말을 하면 버벅대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같이 특히 이제 회사의 동기들도 뭐냐면 승진 잘 되는 일만 계속 했거든요. 높은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해가지고 조금 빨리 승진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관리자가 돼가지고 남 앞에 섰을 때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말을.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AI를 뭐냐 자동차랑 똑같아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직업적으로 AI를 하는 사람은 AI를 엄청 잘해야 돼요. 그런데 생활할 때 AI를 못해서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양승기 교수와 아주 훌륭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사마다 상황이 달라서 풀타임 풀 버전을 또 이렇게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따끈따끈한 부분들을 계속 갖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풀 버전을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은 강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주위에 크로튼빌 연수원수 중에 저는 강사를 어떻게 모셔갖고 오냐고요. 동시 통역되는데 오늘 영어로 강의하지 그랬습니다. 이제 그 사안들처럼 오늘 이 자리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의 뇌를 조금
올려볼게요. 뇌가 잘못됐는데 그 뇌를 기쁨으로 바꾸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내가 이렇게 함께 있었던 필름 중에서 좋게끔 이렇게 세우는 것을 리프레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원래 좋은 게 있어. 그걸 내가 엄청 많이 갖고 가고 싶어. 이거를 앵커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뇌 처음에는 세 가지 공식을 갖고 가는데 제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체면을 안 걸어도 저랑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체면을 걸어. 오늘 이 순간이 기뻤다. 행복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즐거웠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잖아요.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뇌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면서 자기가 한 거짓말을 계속 지켜야 돼. 이렇게 인사이트 컨설팅 양성길 대표의 멋진 강연 내용 요약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이 아주 알차고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있었던 꽃구맨과 그리고 최재철 교수의 합주 연주 다시 한번 보내드리면서 권태혁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e 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태혁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